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원한 재건축 후보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 기준 층고 제한은 35층이며 서울시 조례 기준 용적률은 250% 이하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강변 35만 8천 평방미터 제곱 면적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단지는 2017년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기존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최고 50층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서울시의 건축 심의 단계에서 3년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특히 35층 룰 해제를 위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공급키로 했습니다. 원래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송파구청에 제출한 잠실 5단지 조합계획에 따르면 50층으로 재건축하면 3,930가구에서 6,402가구로 2,472가구가 늘어납니다. 3종 주거 4,987가구 중 2.92%인 146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50층으로 지어지는 준주거 1,415가구 중 19.85%에 해당하는 28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공공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와 비슷한 규모에서 잠실주공 5단지 50층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최고 50층 높이의 대치동 음마 재건축 설계안을 퇴짜 놓은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지구의 최고 층수도 35층으로 묶었습니다.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층고 제한을 엄격하게 35층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2040 서울 플랜을 다시 짤 계획인데 35층 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예고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400%까지 가능합니다. 2019년 8월 지자체의 용도지역 세분화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연내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도시정비법 개정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재건축 방식 적용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재건축 이익 환수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공공으로 환원하는 세부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잠실 5단지 사례처럼 임대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토록 하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재개발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재건축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재건축에서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나 주변 집값 과열로 연결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2020년 10월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총 15개 단지 13,500가구가 지난달 말까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 컨설팅엔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강남구 음마아파트 4,420가구,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930가구, 강남구 일원우성 7차 802가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비강남권에선 관악구 권영 1차 492가구, 용산구 중산시범 228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 270가구 등도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진행 시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 사업 시행 후의 자산가치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고 말 그대로 조합에게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민간 재건축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현행 용적률 3종 일반 주거 기준 250에서 300% 대비 최대 2배,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어 가구수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공재건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공재건축은 조합원 동의를 최소 50에서 75% 이상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주민들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재건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파구 잠실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닫겠다며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과 잠실동을 지난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수요자만으로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8월 26일 잠실동의 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51평방미터 제곱이 24억 6,1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기록한 최고가 24억 3,400만원보다 3천만원가량 높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해 집값이 한창 상승했지만 12.16 대책을 겪으면서 주춤해졌고 올해 초에는 19억 원대의 거래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 이전 가격대를 회복했고 모순적이게도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동 트리지움 잠실주공 3단지 전용 84.83평방미터 제곱도 지난달 말 22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월에는 21억 4천만원에서 21억 5천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한 달 새 5천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묶여도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실주공 5단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복도식이며 중형 평수인 30평대 아파트뿐입니다. 입주할 때에는 1단지에서 4단지와는 달리 높은 분양가에 중산층 이상 거주들만 들어와 살았습니다. 34평이나 36평의 경우 방이 4개인데 주방 옆에 있는 쪽방이 바로 가정부 방이자 창고방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주변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이라 시끄러운 것이 단점입니다. 전부 남향인데 복도식 아파트라 거실 기준으로 한강을 볼 수가 없고 한강공원 잠실지구로 바로 이어지고 길 건너편 롯데월드 뒤편에는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 서울 신천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인근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교통편으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이 바로 옆에 있고 다만 8호선의 잠실역까지는 걸어서 가려면 적어도 7에서 9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강남구의 음마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영원한 후보이자 재건축 시장 동향의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공 1사단지가 재건축되어 상전벽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나 잠실역을 낀 가장 요지에 위치하고 있고 세대수, 평형, 대지 지분 등에서 기대감이 높은 단지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에서 4단지는 이미 대건축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재건축 시장의 트렌드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급화되면서 연결 브릿지나 일부 건물을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에 많이 쓰이는 커튼월 방식을 차용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4년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전 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의 차질을 빚었으나 2016년 1월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다시 속도가 붙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5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장 권춘식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4년 9월 설계업체 대표 한 씨로부터 용역 선정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2013년 5월에는 정비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8월에는 조합원 전체 회의인 총회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 정모 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사립대 교수인 권 씨는 용역업체 선정부터 이들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단지 내 도로를 내는 대신 준주거지역의 최고 50층 주상복합 6개동과 40층 호텔 오피스 1개동 등 총 7개 동에 초고층 건물을 짓기로 하였으며 2017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재건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는 최초로 국제 설계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설계 공모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설계한 조성용 같은 세계적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 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과정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그나마 한국 건축 환경 및 시공 조건 관점에서 충분히 혁신적으로 잘 나온 공모전 결과를 안타깝게도 조합 측이 무시하고 판에 박은 데다가 비현실적이까지 한 유리궁전 디자인을 고집하면서 사실상 공모전 결과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랜드마크 타워가 특히 그러한데 공모전 결과대로라면 아크로포레스트와 비슷한 분위기의 직각 조화 디자인을 보여줄 것이었는데 이후 반발한 조합에서 새로 만들어온 구상도에선 예산 및 기술적으로 어떻게 건설할 작정인지도 의문인 수수께끼의 디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스카이 브릿지도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주거구역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상시 이용할 랜드마크 타워의 꼭대기에 넣어서 치솟는 시공비나 건설 난이도는 둘째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디자인 철학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종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남 3대 대단지 재건축 후보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1977년 입주를 시작한 잠실주공 5단지는 2010년 이전에 모두 재건축을 완료한 나머지 잠실주공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재건축이 유원한 단지이며 재건축 시 전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잠룡으로 평가받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시공사를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세 곳에 컨소시엄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조합설 인가를 받았고 2014년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전 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정의 차질을 빚었고 이후 2016년 새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단지 내 도로를 내는 대신 최고 50층 용적률 500%를 적용받는 조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재건축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은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한편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상황이 지지부진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8월 26일 잠실동의 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51평미터 제곱이 24억 6,1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작년 12월 기록한 최고가 24억 3,400만원보다 3천만원 높은 것을 보면 여전히 재건축 기대감이 시세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4평이 재건축되면 42평을 받게 되는데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재건축 후 42평 시세는 약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00세대에 가까운 이 단지에 매물이 10개 내로
조합원들이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의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던지기성 급매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기약 없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